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국산 엔진 개발과 수출 100만 대 달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현대, 기아, 대우의 해외 생산 공장 설립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소형차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던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이 현대자동차의 엑셀 진출 이후 새로운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미국 현지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그곳에서 자동차를 생산함으로써 미국의 수출 자율 규제를 벗어나고자 노력했습니다. 1987년 이후 1993년까지 일본의 미국 내 판매 대수 중 현지 생산 대수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대비 일본 엔화의 강세는 일본의 미국 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과 동조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1993년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의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겠습니다. GM을 위시한 포드, 크라이슬러, 빅3의 시장 점유율은 73.8%입니다. 제2위 국가는 일본으로 도요타 자동차가 103만 대를 수출하여 7.4%, 이외 혼다, 닛산, 마츠다, 미쓰비시 자동차 포함 23.1%를 차지했습니다. 유럽 메이커는 독일이 20만 대를 미국에 수출하여 1.4%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고 유럽 전체 메이커의 시장 점유율은 2.2%였습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10만 8천여 대를 미국에 수출하여 0.8%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 승용차의 경쟁력은 상대 가격이 저렴한 데에 있었습니다. 1995년 미국 시장에서 현대자동차의 소형차 엑센트의 가격은 8,079달러로 경쟁 차종의 상위 가격 대비 2,000달러 정도 낮았습니다. 준중형차인 엘란트라의 가격은 1,298달러로 혼다 시빅 대비 1,800달러 정도 저렴합니다. 중형차 소나타의 가격은 13,599달러로 도요타 캠리 대비 2,800달러 정도 낮았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3사는 미국을 포함하여 해외 시장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자 주요 국가의 해외 진출 연구소를 설립 운영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985년 미국에 진출하여 현대 아메리카 테크니컬 센터를 설립하고 환경 규제에 관련 배기, 연비, 안전도 등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미국 시장에서 현대의 디자인 센터도 설립했고 유럽과 일본 시장에 적합한 기술을 탐색 개발하기 위해 기술연구소를 독일과 일본에 설립했습니다. 기아 자동차도 1989년부터 미국과 일본, 유럽의 신기술과 디자인을 연구하는 주요 연구소를 설립 운영했습니다. 대우자동차도 1991년부터 영국의 제품 설계를 위한 대우 워딩 테크니컬 센터를 설립해 신차 개발을 수행했고 독일에도 엔진, 변속기 등 중요 부품 개발을 위한 연구소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해외 현지 생산 공장을 세워 수출 지역 다변화를 도모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995년 당시 전 세계 17개국에 현지 공장을 운영하거나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1989년 캐나다 정부의 요청으로 소나타 생산 공장을 보르몽 지역에 세웠습니다. 이후 아시아 지역 태국에 연간 1만 대 생산 규모의 엑셀 공장을 세워 KD 부품 수출을 늘렸습니다. 1998년에는 인도의 엑센트를 포함한 연간 10만 대 생산 규모의 공장을 준공하고 운영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1989년 대만에 3만 대 규모의 소형차 생산 공장을 준공하고 KD 부품을 수출했습니다. 이후 해외 현지 생산 공장을 11개국까지 늘려 아시아, 유럽, 중남미까지 수출 지역을 넓혀 나가고자 했습니다. 1993년 진출한 인도네시아에서는 기아자동차는 연간 5만 대 이상 중형차 세피아 생산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생산을 돕는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미국, 유럽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의 반발과 WTO 제소 압박으로
인도네시아 국민차 생산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대우자동차는 현대, 기아 자동차보다 늦게 해외 현지 생산 공장 설립에 합류했습니다. 1993년 GM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한 대우자동차는 세계 경영을 외치며 공격적으로 해외 업체의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1995년부터 65% 지분을 가지고 연간 1만 대 생산 규모로 승용차와 버스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우자동차는 전 세계 11개국에 진출하는 가운데 서방 세계 경제권으로 진입을 모색하는 동구권에서 시장 수요가 명확치 않은 상태임에도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1996년 미국 GM의 독일 자회사와 경합하여 폴란드 FSO를 인수하고 연간 22만 대 생산을 목표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연간 20만 대 생산 규모의 동구권 투자는 루마니아, 우즈베키스탄에도 이어졌습니다. 대우자동차의 김우중 회장은 대우자동차의 생산기술 수준으로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쉽지 않으므로 중간기술 수준의 소형차, 중형차를 동구권의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여 현지 수요 및 서유럽에 수출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았습니다. 대우자동차의 막대한 해외 투자와 저조한 판매 수익은 본사를 자본 잠식 상태에 처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한국자동차 3사의 해외 현지 생산 공장 설립과 수출 지역 다변화는 선진국과 개도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 비중을 변화시켰습니다. 1988년 선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개도국 수출 비중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나 1992년에 들어서면서 개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1995년 즈음에는 선진국 대비 개도국 수출 비중이 대등해졌습니다. 한국자동차 3사의 국내 생산시설 확장, 해외 기술연구소 설립과 해외 현지 생산 공장 운영은 수출 비중을 높이고 매출량도 늘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사별로 경영 성과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989년 이후 매출액 3조 8천여억 원에서 1995년 10조 3천여억 원으로 증가되고 순이익도 400억 원대에서 1995년 1,500억 원대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아자동차의 경우 매출은 1989년 1조 8천여억 원에서 1995년 5조 6천여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순이익 부문에서 1994년 696억 원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이는 새로 개발한 중형차 크레도스의 판매 부진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대우자동차도 매출액은 1989년 1조 1천여억 원에서 1995년 3조 4천여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나 순이익 부문에서는 1995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적자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현대, 기아, 대우의 해외 생산 공장 설립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미국, 일본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와의 경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